네, 먼저 2022년 올해가 1월 1일자로 새로 교감생이 이제 임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사립에서는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최초로 교감생 여성 교감생들이 탄생하셨습니다. 정은주 교감생 소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실장님께서 경감인에서 계신 행정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행정부장 최상철 선생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목사님을 새로 방금 전에 기도하신 목사님, 이제 강재훈 목사님, 이분도 올해 새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기도를 해주시기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무기획부장 이태규 선생님 소개합니다. 교육과정운영부장 조지원 선생님, 교육연구부장 김현은 선생님, 환경복지부장 정철성 선생님, 진로 진학 상담부장 양경미 선생님, 그리고 학년부장님들은 이제 대표로 3학년 부장님 우리 이규정 선생님, 우리 학교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고 또 모든 그런 행정적인 그런 그리고 또 학사 모든 것을 그리고 행정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총괄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 크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시느라고 굉장히 숨차셨죠? 저도 회의가 여기 대면 회의를 지금 2년 동안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3학년들은 3학년이 되었는데 이제서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어찌되었건 여러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죄송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통의 장을 좀 더 많이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생계 또 자녀들 집에서 원격 수업한다고 오면 그것도 돌봐야 되고 또 돌보지 못하고 생계를 꾸리셔야 되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고 그러면 얼마나 또 속상하고 그러셨습니까? 정말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일의 고3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은 코로나와 함께 법학교로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들이 변화되었죠. 수업은 과거에는 학교에 나와서 대면 수업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원격 수업. 또 그리고 대면 수업도 많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많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된 그래서 변형된 그런 형태의 수업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력 그 가정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본격 수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력이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관계 능력 즉 사회성에 있어서의 많은 격차들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학력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의 사회성에 있어서 이런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학부모님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집에서 있게 되는 시간들 많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또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PC방 다닌다고 그러고 노래방 간다고 그러고 또 공부 안 하고 또 무기력감이 있는 경우, 맨 잠만 자는 경우, 또 어떤 자녀들은 또 연애하고 그러죠? 안 그래요? 그래서 자녀와의 갈등, 차라리 아이고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더 좋을 텐데 저놈의 자식이 저 부모 속을 썩이네 그러면서 많이 갈등하고 또 다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도 업무량이 우리 선생님들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과는 2배, 3배 늘어난 것 같아요. 업무량이. 그리고 이 비상의 상시화 2년간 계속 지속됐잖아요. 코로나의 상황이 2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비상 상태가 상시화되었다. 그래서 많은 업무량이,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승일고등학교에서는 첫째, 기본의 충실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진로와 꿈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교육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교육과정과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부모님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광주승일고등학교 그동안 성적이 대입 성적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최신 정보를 또한 잘 활용해서 그래서 대입 지도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대학 입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런 함께 해주시는 그런 마음, 또 지원과 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하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우리 뛰어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부터 그런 모토로 이렇게 학교를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뭐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를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좋겠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모토이고 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승일고등학교의 3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이제 오늘 교육과정 설명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집착이 아닌 사랑, 나의 대리 만족의 도구가 아닌 진정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굉장히 다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분명히 우리 좋은 결과 낳고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선생님과 학교를 선생님을 존경하시고 또 학교를 신뢰해 주십시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존경하시고 신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많은 그동안의
소통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 3학년 올 3학년 때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교와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녀들 문제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소통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우리 선생님들이 성심성의껏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 대학 입시에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과 학과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해 주십시오. 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장 후계랑 교감 선생님이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교감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소개할 거는 학사 운영 전반적인 것, 그리고 행정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담임교사 소개였는데요.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거는 아까 학교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셨고, 그리고 오늘 배부된 책자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부장 선생님은 아까 그 기자님께서 함께 나오셔서 그 소개가 되어서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오늘 학교를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신 이유이기도 하신 담임선생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성장한다 라는 말을 더해봅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담임 선생님의 정성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고2를 시작해서 코로나로 고3을 맞이하는 가장 유일한 아이들이 이번 고3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저는 위기는 기회다 라는 그 흔한 말을 되새겨봅니다. 그동안 많은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고3이라고 하는 진로 진학의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과 1년 동안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동고동락해 주실 귀한 담임 선생님들을 우리 학교에서 열정과 능력으로 가장 뛰어난 분들로 구성된 2022년 수능 진학 드림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릴 때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일반 담임쌤을 소개하겠는데요. 참 좋아라 선생님 반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반듯하신 그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승무원 내지는 인간 강사 미스 코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가 사실 우리 담임선생님들께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의 핵심 어떤 멘트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론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찾아다녔어요. 우리 조아라 선생님이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뭔가 그래서 그 선생님을 칭하는 명칭들의 그 선생님의 핵심들이 학부모님께 잘 전달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반전도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인간 강사 이러시는데요. 굉장히 털털하시답니다. 그렇고 목소리가 오랑차시다. 무서울 때도 있지만 평소에 참 귀여우시다. 이런 평을 듣는 국어 교사이십니다. 조아라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1학년 2반입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몰랐는데요, 노래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행 가이드 내지는 가수라고 칭을 하고 있었고요. 자유로운 모습으로 아이들 하나하나 굉장히 굵으면서도 섬세하게 지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선생님의 인상과 마지막에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밝고 열정이 넘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화한 어떤 액션을 애들에게 많이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4차원적인 이벤트를 많이 하신답니다. 근데 학기가 끝났을 때 아주 당당히 있으셨고 항상 뭔가 바빠 보이셨고 역시 4차원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베풀어서 아이들의 사랑을 배차게 하신 사회문화 선생님이십니다. 박혜원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서울 3반 담임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지리 선생님이신데요. 국토 대장정 같은 반관리로 그 시작은 설레고 그 과정은 고되지만 마지막에 가슴 벅찬 뿌듯함은 인생의 값진 교훈이 된다고 합니다. 별명은요, 장군, 성악가, 그 다음에 일처 원장님, 그 별명들의 그 공통점이 굉장히 거물급 직함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학기말이 되면 천사요정이라는, 그리고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고양이였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김태금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3학년 4반 담임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추구하시는 어떤 그 담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담임하셨던 모습들이 굉장히 그 본인이시고 그 유치하시는 선생님이신데요. 늘 학생들에게 그 나무의 큰 그늘이 되어주는 담임선생님,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신데 학생들에게 방정식의 근이 되어줄 그런 담임선생님이십니다. MZ세대 속에서 소통이 잘 되는 담임선생님이시고요. 학생에게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줄 수 있는 담임,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시가 아닌 진심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담임 교사로서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황혜현 선생님이십니다. 네, 3학년 5반 담임선생님은 방금 그 인사드렸던 2022년 광주 승일 진학실 그 드림팀을 이끄실 진학부장님이시기도 합니다. 3학년 진학지도 경력이 매우 풍부하시고요. 정보의 취합과 가공 그리고 분석 능력이 매우 뛰어나셔서 그동안 그 3학년 진학 굉장히 많이 맡으셨는데요. 그 성과 또한 매우 훌륭하십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학급 그리고 학년을 운영하셔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주실 이기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3학년 6반 담임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첫 인상은 매우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았다. 생각이 많아 보이신다. 그리고 깜지를 엄청나게 내주시게 생기셨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함께 생활할수록 어떤 장난도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굉장히 웃기신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좀 즐기시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식이 많으셔서 학생들 진로 상담에 도움을 많이 주실 김근홍 수학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3학년 7반 담임선생님이십니다. 첫인상은 아이들이 도도하고 무서우실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지내볼수록 다정하시고 굉장히 재미있으신 부분들이 역시 우리 그 선생님께도 많이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 아이들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잘 살피시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낼수록 다정하신 옆집 이모 같은 느낌? 그래서 무슨 일이든 어려움 없이 아주 조용히 척척 해내시는 저희 학교의 보배 같은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은혜 선생님이십니다. 네, 3학년 8반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스터디 플래너에
아주 다정한 스티커를 사랑을 담뿍 담아서 붙여주시는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자습 시간이면 칠판에 힘이 되는 어떤 명언들을 공유하고 아이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시고요. 별명이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잘못 읽었나 했는데 마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녀를 잘못 말했나? 그게 마녀가 맞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그리고 주토피아 나무늘보, 미어캣,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그리고 마지막 여신신 줄 알았는데 방탄의 소녀였다. 이런 그 아이들의 후기도 있었습니다. 화학 선생님이십니다. 정다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제가 좀 목소리 성대모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습은 안 해봤어요. 울지 마라. 울어도 바뀌는 거 없다. 징징대지 마라. 더 강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 죄송해요. 제가 혼자 할 때는 더 잘하는데 왜 잘 안 되네요. 라고 이제 이사명 선생님은 대화를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그걸 제대로 구현을 못 해내서 죄송한데요. 다소 머뭇거리는 듯한 특유의 말투가 있습니다. 그 말투에 담긴 카리스마를 아이들은 10분만 같이 대화하면 바로 감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단단함으로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선생님. 자, 첫인상은 그랬다고 합니다. 깐깐하신 무표정이었다. 근데 마지막까지 깐깐하셨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애들이 비유를 했는데 롯데리아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알고 보니 비비빅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웃으실 때 그리고 화내실 때 굉장히 귀엽답니다. 애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 선생님들을 귀엽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3학년 9반 담임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상현 선생님 선생님입니다. 네, 그 다음에 3학년 10반입니다. 어머님들 츤데레라는 유행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츤데레는 아주 까칠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이런 선생님들은 이런 분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저희 3학년 10반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츤데레라고 부르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까칠한 분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급식 먹다가 취하면 가장 먼저 물 들고 챙겨주러 달려가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아이들이 평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학급 경영의 그 큰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되 이 선생님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으십니다. 그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잘 휘어잡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근데 또 뒷배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운 선생님이십니다. 네, 3학년 10반 국어 선생님 김향성 선생님입니다. 네, 3학년 11반 담임선생님은 이 선생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 그랬더니 전태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다루어내시는 능수능란한 노하우를 지니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별명이요, 교도관, 경찰, 근데 뜻밖에도 모델도 있습니다. 모델. 네, 그리고 영화 어바웃 타임 아시죠? 거기에 남자 주인공 그런 이미지로 아이들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나 1년을 지내보면 그 동네 형님처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동네 형님처럼 속이 참 따뜻하시고 특히 인생 조언을 해주실 때 너무 멋지시고 그 조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조리 있는 그 말씀을 잘 하신다고 합니다. 영어 선생님 김정훈 선생님 소개해주십니다. 네, 모두 그 11분의 그 담임선생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3학년 마칠 때까지 가장 많이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할 저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끝까지 믿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올릴 때 아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그 3학년 아이들 이렇게 보내시면서 학생이나 학교에 대한 여러 궁금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든지 가장 먼저 담임 선생님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어려우시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교감이 저를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든지 함께 고민해서 그 합력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을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게 하셨네요. 이제 제가 3학년 관련된 이제 운영 계획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대한 좀 짧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또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된 대부분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조차도 아직 좀 잘 쉽게 안 되시면 왜냐하면 그동안 관심 안 두시고 이렇게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대입 전형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최대한 좀 간추려서 또 복잡한 얘기를 좀 여기서 이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드릴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시면 좋을 그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최대한 짧게 좀 끝내겠습니다. 먼저 이제 3학년 계획은 저희 11반이잖아요. 11분 선생님들이 좀 팀워크를 좀 이렇게 잘 챙겨서 가는 생각인데, 저도 지금 이제 진학부장은 이제 올해가 처음이어서 선생님도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 담임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최근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는 그 미션 스쿨이라서요. 아침에 이제 경건 예배가 한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목사님 주님이 방송으로 이렇게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해서 할당이 돼서 이제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강당에서 예전에는 강당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송으로 하기도 하고 또 학교 사정에 따라서는 이제 그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이제 이용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경건회로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목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거에도 보면은 그 교목실 출입을 즐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참 좋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또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필요하면 목사님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신앙이 아니더라도 인성 관련된 또는 신성을 좀 어루만드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학년단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계획해서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는 통상 보면 이제 저희들이 쭉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의고사 관리랄지 또 학교고사 관리랄지 또 자율학습이랄지 방과 후 수업이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학교가 많이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교육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이 유행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곧 종식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오미크론은 이전 코로나에 비해서 좀 증세도 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와 함께 이제 교육계에서는 지금 1년 되고 지금 2년째 이렇게 거의 뭐 2년 지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 학력 격차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학력 격차 문제를 가지고
이전 학년도 학생들하고 지금 현재 학년도 학생들하고 그 학력 격차가 거의 뭐 10점 차이가 난다, 과목별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또 코로나는 어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코로나를 거기에 대비해서 학생들을 지도해서 학생들 학습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것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것하고, 어느 게 이익이냐. 이런 이야기들 요즘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은 짧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영향이 있지 않는데, 학력 격차로 인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겠죠. 그거는 평생을 안고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육계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했던 교육 활동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어떻게든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되기도 했고, 또 친구들, 우리 학생들 보면 정말 많이 느껴요. 그 학력 격차. 학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곤 하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독려해서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이라는 게 학생을 놔둬버리는 게 교육이 아니거든요. 교육의 어원을 보면 교육은 원래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끄집어 올리다라는 말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이 수준에서 이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들을 이 학습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꾸준히 잘 하겠습니다. 입시신학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흐름도 있고, 또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것들 저희들이 또 다시 적용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별 로드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수립한 로드맵이 있고, 그래서 그 시기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쭉 하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수시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지금 있습니다. 활동들 하고, 그 다음에 원서를 쓸 때 이제 자소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챙겨서 하는 그런 그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 흐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시킵니다. 일단 시기별로 여러 학생들 이렇게 지원 상황들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서 파악하고, 또 학생부 파악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교육과정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제 저희들 착수를 합니다. 3월, 4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부분에서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용하고, 또 여러 가지 또 3학년 활동, 3학년에서 이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3학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학급 단위에서 또 교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점검해 나가고, 또 학년 단위에서도 만들어서 적용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인데, 예체능 학생은 사실 학교에서 100% 지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어렵습니다. 이 학원이랄지 이제 개인 레슨하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아마 상당 부분을 차지할 텐데, 학교에서도 이제 그 학생들 상황들을 항상 점검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학급 그 상황들을 좀 좋은 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과학습과 자율학습이 이제 3월달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3학년부터 선생님들이 작년에 제가 이제 2학년 하면서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독려를 많이 하고 했지만은 참 안 따라준다 하고 생각을 하고, 참 제가
자괴감이 들고 막 그럴 때가 많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올라와서 학생들 이렇게 이제 희망자 조사하고 하면서 보니까 3학년이니까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3월달이라 이게 4월, 5월 계속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방과학습이나 자율학습에 참여를 해줘야 전체 분위기가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스스로도 전체 분위기가 살아야 같이 더불어서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독려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정도로만 학년 운영 계획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로 저희가 어떤 형식의 로드맵이 있냐면요. 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3월 달에는 이제 학생들 파악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의 어떤 진학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모의고사가 있죠. 24일 날 있습니다. 24일에 있으니까 격려를 좀 잘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4월 달에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1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끝주, 4월 달 끝주에는 5월 1일까지 해가지고 1차 집필고사가 있습니다. 3학년에 이제 1차 집필고사, 2차 집필고사 이게 이제 생기부에 바로 들어가고 수시에 적용이 되는 그런 점수거든요. 그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4월달 한 중반쯤 해가지고는 이제 자소서 쓸 학생들 대상을 파악을 하고 이 지도를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4월부터. 5월달에는 5월달에도 이제 그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학생회장선거, 체육 한마당 등등의 학교 행사가 좀 있어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좀 풀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때도 최대한 저희들 분위기를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풍이 4월달에 있는데 빼먹었네요. 소풍이 3학년이지만 소풍도 가야겠죠. 6월달에는 중요한 모의고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고 수능 출제 기관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수능 출제 기관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6월과 9월 모의고사는 수능에서 그 연계대에서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제 생활과윤리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생활과윤리에 나오는 지문들이 6월, 9월에 나왔던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나오는 케이스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활과윤리만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6월과 9월 모의고사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걸 반복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번 같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달, 9월달에 나온 그 데이터는 점수는 수시 정시를 지원하는데 상당히 기준이 되는 점수거든요. 그 가능하고 절작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6월달에는 이제 사관학교 경찰대 희망학생들 이제 원서 접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희망자 확정화가 7월달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차 집필고사가 이제 7월달에 있습니다. 7월달에도 모의고사가 있는데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는데 사실 이 7월 모의고사는 제가 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이게 2차 옛날로 말하면 기말고사죠. 기말고사와 날짜가 많이 겹쳐가지고 학생들이 기말고사 공부하느라고 모의고사 대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건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데이터가 신빙성이 별로 없어서 7월달은 별로 안 중요하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일단은 이제 한번 모의고사 보는 경험을 한다 이런 의미로만
하고 있어서 7월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특수대, 경찰대, 사관학교 전형이 7월달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에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수능을 연습한다 해가지고 이제 모의고 응시를 많이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연습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3학년 할 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능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전에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연습할 때 모의고사 정말 성실하게 잘 봐야 된다. 실전처럼 생각하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뒷등으로 흘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수능 시험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 연습이 중요했구나. 연습했으면 몇 문제 더 맞았을 텐데. 이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면 안 돼서 힘들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을 앞두고 한번 이런 시험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이렇게 점수가 상위권이다 보면은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시험입니다. 8월 달에는 이제 8월 달에는 수시에 그 학교에서 이제 생활기록부 정리를 1학기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대학에 제공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걸 대학 교육 그 협의회에서 그 수업을 해가지고 이제 각 대학에 이제 해당 학생들의 그 학생부를 조회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것을 마무리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7월, 8월 동안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생기부 작성하느라고. 근데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8월 31일이어서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모든 학교 자료들이 다 거기에 생기부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 선생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8월 31일에 봅니다. 원래 9월 1일로 계획이 잡혀져 있었는데 변경이 됐더라고요. 31일로. 그래서 31일에 8월 31일에 9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8월, 9월이 선생님들은 최대로 바쁜 때입니다. 8월, 9월. 앞에서 생기부 마무리 못해도 8월 초순 중순까지는 끝내야 되고 그 하면서 이제 수시 상담 들어가야 되고 또 수시 상담하면서 자소서 쓸 사람들 자소서 다 손봐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겹쳐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마지막 원서 접수가 17일까지 원서 접수가 있는데 서울대나 일부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원서 접수가 끝나요. 그래서 앞에 이제 13, 14, 15일까지 해서 아마 대부분 서울권의 학교들은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들을 잘 보고 지원을 해야 되고요. 17일까지 해서 원서 접수가 다 끝나면 이제 선생님들은 일단 큰 일은 끝난 거죠. 일단 낚시 던져놓고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시기에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 선발도 해야 되고 또 지원자들에 대한 어떤 원서 접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바쁜 일들이 9월달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이제 10월에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연습입니다.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의미니까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좀 성실하게 볼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이제 9월달 원서 접수하면은 그 다음부터가 이제 대학별로 이제 대학별 고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면접이랄지 뭐 논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수능 전까지 말하자면 이제 수능 그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는 전형은 그 전에 전형을 다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능 보기 전에. 그래서 이미 수능 안 보고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교실 상황이 조금 무서워지죠. 어떤 애들은 끝나갖고 퍼질러져 있고 어떤 애들은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올해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는 좀 더
좀 좋은 대책을 마련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면허 분위기 조성이 이제 10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1월에 이제 드디어 1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 실시가 되죠. 이때 이제 실시가 되면은 바로 이제 끝나면은 가채점 분석이 들어가고 합격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작되는 성적이 이제 가채점을 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수시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전형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만약에 잘 봤다 수능을 잘 봤다 하면은 정시 지원하는 게 유리한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수시에 지원을 해놨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생부 100% 전형이다 그러면은 학생부만 갖고 딱 뽑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수능이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니 뭐 면접이니 이런 거 없이 그냥 뽑아버리는 전형도 있는데 이런 전형들은 바로 거기서 합격돼 버리잖아요. 아셔야 될 것이 수시에서 하나라도 합격을 하면은 가야 됩니다. 거기서 나 안 가요, 나 정시 볼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합격이 하나라도 나오면 거기서 이제 스톱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수시 납치거든요. 어떤 학교들은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우수한 학생들 납치하려고 이제 그런 걸 해놓는데 근데 수능이 어쩔 줄 모르니까. 근데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수능 이후에 논술이나 면접 같은 게 있는 전형을 이제 지원해 놓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걸 안 보고 그냥 정시로 건너뛰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이제 또 수립을 하고 해야 돼요, 이 시기에. 그리고 11월에 보면 이제 11월에는 이제 정시에 제공하는 학생부를 만들어서 이제 30일까지 기준으로 다시 또 대학에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도 선생님들이 조금 바쁜데 이미 거의 한 80%에 써놓은 거라 나머지 부분만 체크하고 2학기 부분만 이제 보강해서 하면 됩니다. 12월에는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옵니다. 10일에 수능 성적이 나오면 바로 대학들은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했느냐, 만족하지 못했느냐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최종 마감이 1차 최초 합격 마감이 15일에 이루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합격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등록 안 한 친구들은 이제 등록을 포기한 학교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 합격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추가 합격자들이 이제 쭉쭉 나오기 시작하면 요동을 치는데 그게 이제 끝나는 시기가 이제 19일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19일까지 해서 모든 그 수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합격이 됐든 어쨌든 그 하나라도 합격한 친구들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등록 안 하네, 등록하세요 하고 전화가 와요. 근데 안 할래요 하고 의사를 밝혀요. 그럼 그 녹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얘를 불합격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정시 지원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한 번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수로 이제 종종 이런 실수들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우리가 이제 수시가 원서 접수를 6장 하잖아요. 6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 6번의 기회에서 만약에 하나를 더 써버리면 그거는 이제 부정행위가 돼가지고 이건 완전히 다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은 자기가 6장을 다 지원을 했는데 부모님이 얘가 없는 줄 알고 하나를 더 넣어버리는 케이스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총 해서 7장이 지금 접수된 거잖아요. 학생도 모르고 있었고 아버지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7장이나 해가지고 이거 대학에서 걸려가지고 취소가 되버렸죠. 그런 케이스들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원서 접수할 때는 반드시 학생과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됩니다. 1월, 2월에도 계속 정시 모집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12월 달부터서 이제 10월 말부터서 이제 계속 우리는 정시 상담을 하겠죠.
그 정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이제 얘기하고 29일부터서 1월 2일 사이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정시 원서 접수.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시 모집 합격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정시 전형이 이제 실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능 100% 같은 경우는 전형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점수만 딱 해가 수능 점수만 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무슨 그 논술이랄지 면접이랄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것은 그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나 다군에 따라서 일정이 가군 먼저, 나군 먼저, 다군 먼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간들이 마치면은 그 뒤에 이제 그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정시는 그 합격자 마감하고 정시 합격자는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까처럼 정시에서 합격했다고 해서 그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추가 모집이 있거든요. 정시가 마감이 되면 그 뒤에 추가 모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수시, 정시, 추가 모집 이게 세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추가 모집은 2월 달에 마저 한 1, 2주 정도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또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시에서는 대체로 이제 가나다 사이에서 많이 가죠. 되게 떨어진 거기서도 안 되는 친구들이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1월 27일에 졸업식을 합니다. 2월 달에도 추가 모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들이 손 털어볼 수 없죠. 2월 달에도 추가 모집까지 해당 학생이 있으면은 상담하고 이제 학교 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큰 로드맵이고 또 이제 여기에 세부적인 로드맵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간추려서 얘기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입시 기본 사항인데 입시가 보면 이제 복잡한 것 같아도 딱 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입시가 수시와 정시. 근데 이제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때 학생부는 교과와 종합 이렇게 나눕니다. 교과와 종합. 그리고 정시는 이제 수능 위주인데 거기에 이제 실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수능 위주이지만 거기에 면접과 비교과 마치 이제 입학 사정관제처럼 그렇게 이제 일부 도입하는 학교들이 이제 서울대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시간이. 일단 모집 계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 16개 대학에 한해서 정시를 40%를 의무적으로 40%를 뽑아놔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해서는 이제 아주 권장 사항이라는데 거의 뭐 100% 달성해라 이렇게까지 양력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거의 다 모두 다 의무적으로 40%를 해야 돼요. 나머지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는 40%가 아니고 30%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수시보다 정시가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올해는 수시가 더 늘었어요. 전체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가 좀 이렇게 늘었지만 전체 이게 지방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수가 감소되고 하면서 수시에 상황을 걸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지금 학교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방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에 거의 그냥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아마 수시가 더 전체적으로는 늘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수도권의 이제 주요 대학들은 수시보다는 정시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권역별로 보면은 이제 서울과 지역 구역인데 여기 보면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게 종합전형이거든요. 교과와 종합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학생부가 교과와 종합이 있는데 학생부 전형의 비율이 서울과 수도권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여기에 이제 교과 전형의 비율이 지방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과 전형이 여기에는 정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여기 보면 서울 수도권은 교과보다는 교과도 지금 최근에 늘었지만 여기 이제 여전히 종합전형의 비율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서울권은 종합전형이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전형이고, 일부 이제 서주권, 수도권 아닌 이 지방 학교들은 교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과전에는 학생부 100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학생부에다가 면접을 보고 면접이 약 한 30%가 많거든요. 그 정도 반영해서 이제 뽑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부와 함께 기타 서류들을 보고 뽑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는 중심이 학생부 교과라는 것은 점수를 말해요. 점수. 몇 점 이게 나오거든요. 그 몇 점 그 점수를 분석해가지고 이때 이제 비교과가 반영된다 하고 있었는데, 교과 전형에 들어가는 비교과는 선생님들이 막 학생에 대해서 평가 글을 막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출결이에요, 출결. 출결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만점이거든요. 학생들이 되게 성실하게 되면 다 만점이에요. 별로 차이 안 나요. 출결과 이제 봉사 이렇게 되는데, 봉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봉사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학교만 성실하게 다니면 봉사에서는 다 만점 받습니다. 그래서 봉사나 출결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3학년 때 와서 학생들이 출결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나중에 보면 오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것만 좀 피한다면은 여기 이제 출결 봉사 이거는 크게 큰 문제는 아닌데 점수를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점수도 보지만은 대개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전체적으로 봅니다. 생활기록부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교과와 비교과를 다 본다는 얘기인데, 이때 비교과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경기 수업 시간 활동들을 다 기록한 것들, 평가에서 기록한 것들 이런 거, 또 담임선생님들이 기록하는 자율활동 내용이랄지, 또 진로활동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학생부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소서가 있죠. 자소서. 그래서 종합전형 서울권의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소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자소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소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자기를 표현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저희 학교가 그동안 이제 입시 성적이 참 좋았는데, 자소서에 쓸거리들이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가 좀 약하고 점수가 약하더라도 그런 자소서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알릴 수 있고 자기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좋았는데 이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여신들이.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추천서도 있을 때 추천서도 좀 폐지됐죠. 추천서도. 그 다음에 이제 평가요소 평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종합전형에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4가지 기준으로 했어요. 학업 역량, 전공 교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3가지를 본다고 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부 역량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학업 역량이거든요. 학업 역량은 이제 점수 일단 중요하지만 종합전형에서는 단순히 점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리고 수준이 좀 낮았더라도 이게 올랐느냐, 추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 2, 3학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점수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좋게 그렇게 이제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또 점수가 좀 안 좋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써준 것들 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열심히 했지만 안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그게 이제 학업 역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이 2015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과목을 선택 과목들을
많이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선택 과목들 선택을 어떤 과목을 했느냐가 여기서 이제 고려가 되는 겁니다. 이가 어떤 경영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면은 뭐 수학이랄지 뭐 경영경제랄지 이런 과목들을 많이 수강을 했으면은 이 학생은 이 부분에 진로를 위해서 상당히 모험을 많이 했구나. 왜냐하면 경제나 수학, 고급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과감하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겠죠. 물론 점수가 어느 정도 이제 있어야 되겠죠. 성적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가 올해 입시에서 뭐가 또 하나의 화두가 됐냐면 그 교차 지원 문제가 화두가 됐거든요. 교차 지원이 뭐냐면 이과 쪽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문과 쪽으로 대학 진학을 한 거예요. 이제 되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서울권의 학생들이 그 교차 지원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능 입시 체제, 수능과 이거는 학교의 어떤 점수 체제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문이과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문이과 구분을 하다 보니까 문과 단위, 이과 단위에서 이렇게 1, 2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합쳐갖고 1, 2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문과 특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죠, 수학. 지금 우리 여러분들 수학 문제가 그 수능이 좀 이따 화면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통합 수능이라 해가지고 그 수학 점수에 어떻게 보면 수학 점수에 의해서 거의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게 등수가 매겨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학을 이과 애들이 잘할까요? 문과 애들이 잘할까요? 당연히 이과 애들이 잘하겠죠. 그래서 수학이랄지 또는 국어랄지 이런 그 과목들의 1등급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거의 이과 출신들이 거의 독식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은 쭉 찾아가지고 이제 점수 자체는 뚝 떨어져 가고 있고 또 그나마 그 애들이 지원을 그래도 좀 괜찮은 데를 지원을 하게 되면 또 그 애들끼리 싸우니까 낫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과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그리로 들어와 버립니다. 뭐 경영학과 막 이런 데 막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게 교차지원 문제가 이번에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요. 뭐 그런 애들 자기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예상을 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서울대나 뭐 연고대 뭐 이렇게 간 친구들이 경영학과에 간 친구들이 다니겠습니까? 끝까지 다닐까요? 거기에서 반수하겠다는 학생들이 거의 절반이 넘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게 반가울까요?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정시에서도 이런 전공 적합성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진로 역량이라고 있죠. 이 진로 역량에서 얘가 어떤 과목들을 공부를 해왔느냐를 점수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서 몇몇 학교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부 학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소서 같은 경우도 좀 축소가 됐어요. 이제 올해까지 하는 자소서는. 그래서 이제 공통문항은 2문항이고 마지막 3번은 대학별로 아예 3번이 없는 데도 있고 대학별로 이제 3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소서를 안 내는 학교가 지금 이번에 또 있습니다. 자소서가 아예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만큼 학생부의 영향력이 줄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능 개편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국어하고 수학이 문제인데 국어하고 수학에 각각 공통 과목이 있고요. 공통으로 하는 과목이 있고 그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자기 하나씩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는데 공통 과목은 76점, 74점 굉장히 기준이 높죠. 이건 다 봐야 되니까 거기에 국어를 합법과 전문을 선택하는 학생, 또
어떤 학생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이걸 그럼 국어 점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단순 합산이 아니거든요. 단순 합산이 아니고 공통 과목 크게 두 분이 나오잖아요. 공통 과목하고 화자라고 공통 과목하고 언어와 매체 이렇게 두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그룹에 각각 따로따로 공통 과목의 평균을 보고 더 높은 데는 말하자면 언어와 매체를 본 학생들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높으니까 평균이 높으니까 여기는 가중치가 들어가요. 가중치가 들어가서 언어와 매체 점수 받은 것에 플러스 점수가 들어갑니다. 이게 훨씬 더 잘 맞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등급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하고 헌법과 장문을 선택한 학생 원점수는 우리가 똑같을지 몰라도 표준 점수는 크게 차이가 나버려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미분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어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미분적분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 많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그냥 그렇게 점수 맞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학생들에게 미분적 선택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지만 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과여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능 개편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이제 노출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학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지금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정도는 아시죠?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이런 걸 아시죠? 네, 지금 수능에서는 원점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원점수는 그냥 채점해갖고 학생들이 이렇게 내는 점수고 표준점수는 전체 성적을 알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표준점수는. 그래서 표준점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00점을 그냥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점이 평균 50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110점이다 그러면 평균보다 높은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과목마다 보면은 100점을 위해서 조금 더 올라가지고 한 140점, 150점, 높게는 160점까지 이렇게 표준점수가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3학년 자녀를 두셨으면 이 사이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냥 검색 엔진에서 어디가 하고 쳐보시면 됩니다. 어디가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가 지금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어디가.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진로진학 정보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도 교육청들마다 다 이런 진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이제 우리 학교 진학 성적입니다. 항상 지금 최근에 보통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제 서울대 4명을 받고 올해도 서울대를 4명이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쭉 있고 보시면 되고 전대가 79명, 조선대가 105명. 그리고 이제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총에서 이제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학과는 서울대, 카톨릭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쭉 해서 몇 명일까요? 16명일까요?
그리고 이제 치유역과 2명, 수의대 1명, 약학부에 1명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시 때 서울대관 인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과학고 다음으로 2위였거든요. 광주 시내에서. 최근에 이제 광주가 서울대 보내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서울대를 많이 못 보내고 있고, 예전에는 뭐 거의 10명 가까이 넣던 그런 학교들이 지금은 뭐 두세 명씩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학교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3학년 그때 할 때에 비해서도 학력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3학년 때 학생들을 좀 공부 좀 열심히 좀 시켜보자.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담임선생님들도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학교 나와서 공부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